할머니들의 헌신 없이 정의원은 존재할 수 없었고, 정의원 활동 없이 윤미향 씨가 민주당에 공천되고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시민은 운동이 아닌 정치 비즈니스 단체로 전락해서 시민운동을 정계 진출해 스펙 도구로 이용하려는 폐단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분노와 숙연함이 교차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에게 모진 고초를 안겨준 일제의 잔혹한 전쟁 범죄에 분노하고 아직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버티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합니다. 한편으로는 30년간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인권운동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여성인권 운동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정대협과 정의원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원과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과 기억을 부정하며 친일 세력 공세에 운운하는 세력의 등 뒤에 숨으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이비 교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나온 일부의 배우 세력 음모론에 분노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를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배후 조종을 받는 존재로 본다면 그동안 정대협, 정의연도 할머니들을 단순한 이용 대상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후 조종 운운한 자들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정의연 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인권,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미향 씨 문제는 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문제인데 좌와 우의 대결, 친일 대 반일이라는 진영적 사고와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진영 대결로 몰고 와서 진실을 가리고 비리를 덮으려는 조국 프레임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의원 비리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친일 세력의 음모라면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파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30년 동안 할머니들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사리사욕 채운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정파와 진영의 이익이 중요하다지만 검은 것을 희다고 할 수는 없고 화수로 매주를 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독수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는 당연히 독이 있다는 뜻인데 저는 윤미향 씨 사건을 보면서 무수무과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의 헌신 없이 정의원은 존재할 수 없었고 정의원 활동 없이 윤미향 씨가 민주당에 공천되고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달게 될 국회의원 배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고 그가 받게 될 세비는 80년간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의 피와 땀입니다. 과연 그걸 달고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윤미향 씨는 할머니들의 용서 없이 가슴에 금배지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미향 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주의, 당사자주의를 망각하고 시혜적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엘리트 활동가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존재를 주변화시키거나 대상화하고 사회운동의 파생상품 정도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민운동의 본질은 시민 개개인이 동등한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각하며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트 활동가 중심에서 개개인과 당사자들의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좌든 우든 스스로 정파성에 갇혀 시민은 운동이 아닌 정치 비즈니스 단체로 전락해서 시민운동을 정계 진출해 스펙 도구로 이용하려는 폐단도 청산되어야 합니다.